제일 중요한 건 경량화의 핵심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행 다니는 미니멀리스트 좀만 참호의 참호입니다.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3번째로 떠나게 됐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사실 작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던 그 루트 까미노 프란세스를 그대로 갑니다. 제가 왜 1년도 안 돼서 다시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산티아고를 2번 갔다 온 사람이 지난 경험의 실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짐을 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짐을 싸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짐을 굉장히 잘못 싸는 바람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발과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전적으로 물건을 잘못 고르고 너무 무거운 물건을 많이 가져가서 고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경량화를 실천해서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따라 하신다면 4kg대로 물건을 쌀 수 있도록 짐 리스트를 꾸렸습니다. 발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나아가서 순례길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 거의 대부분 99%는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가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가볍게 가져가셔야 하고요. 가벼운 물건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져가지 말아야 될 물건을 안 가져가는 게 경량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짐 싸기 영상에서는 작년 경험에 대비해서 왜 하필 이 제품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짐을 싸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첫 번째는 가방인데요, 제가 작년에는 무려 65리터짜리 가방을 가져갔었습니다. 제가 세계여행을 했을 때 샀었던 가방인데, 뭔가 가방을 새로 사기엔 돈이 아까워서 그 가방을 그대로 들고 왔었는데, 그 가방이 무려 2.5kg였어요. 그 가방에다가 제가 편집한다고 노트북을 넣는 순간 5kg가 넘어버리게 돼서 이미 기준치를 한참 초과한 가방 셋업이 됐었습니다. 절대 무거운 가방, 특히나 용량 큰 가방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가방 용량이 큰 만큼 이것도 필요하겠지 저것도 필요하겠지 물건을 많이 넣게 되고 결국에 가방의 무게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13kg가 넘는 가방을 메고 걸었기 때문에 탈이 났었어요. 제가 준비한 가방은 4포인트 40리터 오스프리에서 나온 제품인데, 고른 이유는 일반적인 트레킹 가방이랑 다르게 여행용 배낭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등산용 가방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이제 등산용 가방을 한번 사게 되면 산티아고가 끝난 순간 잘 쓰지 않게 되고 골칫거리를 전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국내 여행을 할 때나 해외 여행을 할 때 다른 데서 쓸 수 있고, 무엇보다 기내 캐리온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수화물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40리터 하나에 모든 짐을 들고 가서 붙이는 짐 없이 기내 수화물로만 들고 갈 생각이에요. 트레킹 배낭이 아니기 때문에 가방 하나에 마치 캐리어처럼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신중하게 짐을 쌀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옷이나 신발을 넣기 좋고, 안쪽에는 대부분의 짐을 다 넣고, 또 앞에는 이렇게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가서도 영상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북 넣을 수 있는 기능과 40m 이하의 제품을 골랐습니다. 현지에 가서 동네를 돌아다닐 때, 장을 볼 때는 이 시투서밋 울트라실 나노 가방을 쓸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도 가져갔고 굉장히 잘 썼습니다. 한 30g 정도 하는 가방인데, 이렇게 풀게 되면 이렇게 책가방처럼 멜 수 있는 형태로 되거든요. 여기다가 장을 봐서 여기다 담아서 다니면 돼요. 많은 분들이 슬링백 형태를 추천하시는데, 슬링백은 생각보다 물건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커요. 데이팩 아주 작은 걸 가져가서 굉장히 잘 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하나랑 숙소에서 입을 티셔츠 하나, 똑같은 티셔츠고요. 밀레에서 만든 속건성 티셔츠예요. 빨아서 짤 필요 없이 툭툭 털고 널면은 몇 시간 만에 마르는 속건성 재질이라서, 저는 집에서도 세탁기 돌리지 않고 그날 입은 거 그날 빨아가지고 말려놓고 이렇게 바꿔서 입고 있어요. 아침에 전날 입은 거 입어서 그대로 걷고 도착해서 갈아입고 이렇게 딱 2벌만 가지고 생활할 거예요. 4벌, 5벌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에 가방이 무거워지거든요. 저는 경험상 가라입으로 딱 하나만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잘 마르는 걸로 고르시길 추천드릴게요. 밀레, 이거가 꽤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숙소에서 입을 반바지고요. 제가 가는 계절이 9월에서 10월이라서 아침에는 조금 춥긴 한데, 보통 10월 말에 갔었을 때도 반바지 입었을 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반바지 하나 챙겨갑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속건성 재질이라서 빨아서 말려보니까 금방 잘 말랐습니다. 다음으로 속옷인데 유니클로 에어리즘 속건성 팬티 지금 입고 있는 거 하나, 여벌로 가져가는 거 하나, 이렇게 딱 두 벌만 가져갈 거고, 양말도 마찬가지로 다이소에서 산 양말 신는 거 하나, 그날 갈아 신을 거 하나, 이렇게 챙겨갑니다. 양말과 속옷도 마찬가지로 숙소 도착해서 빨아서 말려놓으면 잘 마르기 때문에 더 여벌 필요 없이 딱 한 개씩만 추가로 챙겨갈 거예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진지 양말, 뭐 트레킹 양말 이런 걸 추천을 많이 하시는 거 봤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발바닥이 아파서 고생했어도 물집으로는 거의 고생을 안 했었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어서 양말을 더 가져가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제가 발이 아팠었던 건 전적으로 가방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가방이 무겁지만 않다면 발바닥이 아플 리는 없었을 거고, 물집 같은 경우에는 물집 테이프를 잘 붙이고 그날 물이 찼을 때 바늘로 뚫어서 말려주기만 하면 케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물집 대비보다는 전체적인 가방의 무게를 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입고 걸을 바지인데, 모든 유튜브에 항상 입고 나오죠. 헬리콘텍스라고 폴란드에서 만든 군용 바지인데, 주머니도 많고 소재도 굉장히 튼튼하고 방풍도 되고 어느 정도 발수 기능도 있으면서 마르기도 굉장히 잘 마릅니다. 약간 흑색이어서 산티아고 같이 좀 아무데나 앉았을 때 흙이 묻었을 때도 눈에 잘 안 띄고 세탁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앞쪽이 찍찍이로 돼 있어서 뭐 벨트가 망가진다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밖에서 걸어 다닐 땐 이 바지를 입고 숙소에선 반바지를 입을 거예요. 이 바지 1년 넘게 잘 입고 있는데 나중에 망가지게 된다면 다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자켓은 이거 한 벌 가져갑니다. 콜롬비아 인터체인지 부가부라는 자켓인데, 안쪽엔 플리스가 있고 겉에는 바람막이가 있는데, 플리스와 바람막이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서 플리스만 입을 수도 있고 바람막이만 입을 수도 있어요. 9월 날씨는 그렇게까지 춥진 않은데, 첫날에 산행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7월에 올라갔었는데도 산에 비가 오게 되면 입김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방 하나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추워질 수가 있고, 특히나 저는 정년에 걸었을 때 10월 말 11월 초 그때쯤에는 아침에 너무 추워서 2도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꽤나 추워서 고생을 해서 결국에 데카트론에서 옷을 추가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 구성이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춥게 되면 침낭을 두르고 걷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옷을 추가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 구성이면은 적어도 추울 일은 없을 것 같다. 제가 입어봤는데 안에 플리스가 따뜻하고 바람막이 성능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가방에 넣었다가 입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장갑 한 쌍 챙겨갈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산 꼭대기에 굉장히 추울 수 있어요. 보통 스틱까지 잡고 걷기 때문에 장갑이 없으면 꽤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브랜드 있는 제품 아니고 현지 데카트론에서 샀었던 건데, 이거 그대로 들고 갈 거예요. 어느 정도 방한 기능이 되는 장갑 한 쌍 정도 가져가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선글라스 챙겨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손석구 배우님이 굉장히 애용하시는 안경인데, 이것 또한 3년 전에 사가지고 제 모든 유튜브에 항상 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고 있어요. 스페인은 태양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선글라스 없이 걸으시다 보면 눈이 굉장히 피로해질 수 있고, 선글라스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봐요. 선글라스 없이 걷지 마세요. 가서 고생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가서 현지에서 선글라스를 사는 분도 많이 봤고요. 선글라스 한국에서는 안 끼더라도 스페인 순례길에서는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케이스 같은 게 좀 많이 무거울 수 있어요. 선글라스 케이스 잘 찾아보시면 천으로 된 거나 어느 정도 좀 가볍게 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케이스 무겁습니다. 이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천으로 된 거 선글라스 케이스 챙겨셔서 가방 맨 위쪽에 혹은 옷 주머니에 잘 넣으셔서 안전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거 무게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잠자는 거. 알베르게 도착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불을 주지 않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거는 베개와 침대, 그리고 침대를 덮을 수 있는 천을 줘요. 침낭 같은 보온 수단이 없으면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침낭 라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침낭 라이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는데, 저는 원래 침낭 라이너를 덮고 자요. 집에서도 라이너를 덮고 잡니다. 저는 기존에 쓰던 파란 색깔 제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이 난 거가 이제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정도까지 벌어져가지고 그걸 한 3년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티아고도 가야 되고 하니까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일 가벼운 제품인데 160g이에요. 지난번에 쓰던 게 320g 정도인가 하는데 가볍고 온몸을 잘 덮을 수가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게 잘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네이처 하이크 제품 700g짜리 침낭을 많이 추천하시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침낭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추운 데는 잘 없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걸었던 저보다 한창 어린 동생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심지어 침낭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입고 있는 자켓을 덮고 안에 있는 플리스를 소매에다가 발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덮고 자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켓 챙겨가잖아요. 최소한의 보호만 챙겨가시고 정 추우면 가져간 옷을 덮고 자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가벼운 침낭 라이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시트 서밋 실크 블렌드 라이너라는 건데 말은 실크인데 좀 실크 같진 않아. 그냥 따뜻해요. 따뜻한데 그렇게 편한 촉감은 아닙니다. 그래도 경량화가 모든 걸 명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이너 챙겨가요. 접으면 이 정도 부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방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추울 때는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좀 여러 방면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로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직접 손빨래해서 말려보기도 했는데 잘 마릅니다. 안대. 이 안대 벌써 지금 1년 반 넘게 쓰고 있는 안대인데 시트 서밋 제품이고요. 평소에 여러분들 안대를 안 쓰고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술래길에는 안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되면 불이 탁탁탁탁 켜지게 되고 불이 안 켜지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걷는 곳은 아니에요. 새벽 2시든 3시든 본인들이 불을 써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오면은 여지없이 핸드폰 불빛 환하게 켜고 옆에 있는 불 탁탁 올려서 켜고 그런 단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안대가 있다면 그러한 데서 여러분들의 수면 패턴을 좀 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대 챙겨가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트 서밋 거 제품 추천드린 이유는 코 밑에 빛을 막아주는 빛 가림막이 있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좀 싸구려 안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코 아래쪽으로 빛이 다 들어와서 나중에 잠이 깨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코 받침을 펼쳐서 막아주면은 빛을 100% 차단해서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대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귀마개입니다. 귀마개 3M 귀마개고 저는 한 6쌍, 7쌍 정도 챙겨가요. 무게 자체는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게는 신경 쓰일 정도는 전혀 아니고 마찬가지로 알베르게 있는 외국인들 나아가서 한국인분들 배려 없는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자기 편하자고 시끄럽게 소리내고 술 마시고 떠들고 옆에서 끼기끼기 침대 움직이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방 싸면서 우당탕풍탕 하는 소리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인류애가 바사삭 할 수 있지만 귀마개를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단체로 지쳐있고 코를 열심히 골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 20km, 30km 걷게 되면 점점 피곤해질 거예요. 귀마개는 반드시 필수예요. 다른 거 다 빼더라도 안대와 귀마개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귀마개는 많이 챙겨가세요. 없는 분들 나눠드려도 정말 좋아하고요. 평소에 나 귀 갑갑해서 못 쓰겠다 하는 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현지 마트 가서도 사게 되는 게 귀마개예요. 무게 가볍죠. 한 쌍에 200~300원밖에 안 하죠. 이거는 꼭 챙기기 바라겠습니다. 필수품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휴대용 우산이에요. 판초 우위 챙기라고 많이 말씀할 텐데요. 저는 우기에 걸었었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스페인 우기 10월 말 11월 초 그때 걸었는데 우산 하나로 잘 버텼습니다. 우선 판초 우위 생각보다 무거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300g에서 500g 나아가서 600g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방 무거워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방이 무거워지면은 결국에 다 짐이 돼요. 두 번째는 우비를 써도 얼굴로 날아오는 물은 잘 못 막아요. 이거 모자 쓴다 하더라도 얼굴로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몸을 타고 내려오게 되고 날이 더운데 비가 오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 안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땀이 마르지 않게 되고 안에 송골송골 물이 맺혀버립니다. 정말 힘들어요. 가능하면은 저처럼 발수가 되는 바람막이와 발수가 어느 정도 되는 바지를 챙기시고 우산 가벼운 거 대신 성능 확실한 우산 하나 챙기셔서 걸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우산으로 잘 걸었고 이번에도 우산을 가져갈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가져갔었던 우산은 거의 400g 가까이 되는 트레킹 전용 우산인데 만듦새 좋고 튼튼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벼운 우산을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트 서밋 제품이고요. 얘는 160g 되기 때문에 훨씬 가볍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 이 정도 크기인데 저는 좀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잘 구겨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경량화가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한 시트 서밋 포켓 엄브렐라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용품 소개인데 술래길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위생만 챙기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피부 케어 루틴, 헤어 케어 루틴 이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짐이 결국엔 너무 무거워집니다. 최대한 줄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긴 세면백을 가져갑니다. 기존에는 저기 다이소에서 나온 큰 세면백을 챙겼는데 그것도 무게가 꽤 돼요. 걸 수 있는 토일레트리 세면백을 챙겨갔었는데 의외로 들어가는 양도 많지가 않고
무게는 많이 차지하고 부피도 생각보다 커서 정말 후회가 많이 됐었던 게 이 세면백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타도르 세면백을 챙겨가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안에 젖은 물건들을 넣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겉으로 물이 새진 않는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말라요. 그러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진 않으면서도 서서히 마르는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한 4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경량화예요. 경량화. 물론 비닐 같은 걸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뭐 로션이라든가 샴푸를 가져갔을 때 안에서 터졌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그 안에서 샴푸가 터져가지고 그날 입어야 되는 속옷, 옷 다 젖은 사람들 몇 번 봤습니다.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 이런 제품을 챙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꼭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퍼백을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퍼백의 경우에는 또 내구성이 약해서 터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물이 샜을 때 안에가 터졌을 때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지퍼백보다는 제대로 된 이런 제품을 챙기시는 게 돈은 좀 들더라도 무게도 줄이고 가방에서 터지는 불상사도 좀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얘로 골랐습니다. 칫솔과 치약, 다이소에서 파는 소형 치약 가져가고요. 현지에서도 계속 작은 용량의 치약만 살 거예요. 비누, 샴푸도 써보고 비누도 써봤는데 비누가 제일 편해요. 샴푸는 떨어지면 다시 리필을 해줘야 되고 그 통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비누 하나만 들고 다니면 비누로 몸도 닦고 빨래도 하고 하나를 잘 쓰다가 현지에서 비누도 되게 싸거든요. 1유로 정도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싼 거 다시 사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비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비누 케이스도 이거랑 같은 재질인데 원래 마타도르에서 나온 게 가장 유명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존에서 제가 샀어요. 그때 좀 돈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얘는 1,000엔 정도, 그러니까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샀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도 이 제품이 진출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또 한국에는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마타도르 제품이 정식 수입이 되면서 쿠팡에서도 잘 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건조가 되는 모델이고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불상사가 안 생기게 이중으로 막아줄 예정입니다. 얘는 이제 로션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로션이라든가 이런 게 솔직히 화장실이나 화장대 보면 많잖아요. 뭐 여기저기 옛날에 뭐 선물 받은 거, 뭐 산지 오래된 거 이런 거를 한 통에다가 다 짜서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도를 해야 되니까 애프터쉐이브도 같이 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가져갑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가져가서 굉장히 잘 썼어요. 마찬가지로 무게도 줄이고 내가 필요한 성분 다 있으면서도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제가 가진 로션을 다 배합해서 만든 차머 블렌드 로션이 되겠습니다. 로션 넣고 치약 넣고 비누 넣고 그 다음에 면도기 챙겨갈 거예요. 무게도 그렇게까지 무거운 편은 아니어서 여기 이렇게 케이스 없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톱깎이, 마지막으로 선크림. 스페인 태양 굉장히 강렬해요. 타다 못해 피부가 화상 입어서 피부가 벗겨지는 분들 매일 봅니다. 서양인들이 의외로 선크림을 잘 안 발라요. 그 선크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알죠. 그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인데 선크림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스페인에 약국 가면 성능 좋은 선크림이 많아가지고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이 현지에서 파는 거 또 사면 돼요. 양 많은 새 거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첫날에 산행 올라가야 되고 양이 어느 정도 줄어있는 선크림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얘도 어느 정도 써가지고 양이 많지가 않아서 선크림 얘로 챙겨갑니다. 그 다음은 수건인데 현지에서 제가 감기에 걸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감기 걸렸을 때 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어지간하면 감기가 오기 전에 심해지기 전에 감기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인데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따뜻하게 잠을 자게 해도 좋고 그날따라 머리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두건으로 쓰기에도 좋고 밖에서 오래 걷다 보니 땀이 난다 이럴 때 땀을 닦기에도 좋기 때문에 경량 수건 하나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무게도 무겁지 않고요. 시투 서밋 라지 사이즈 하나 가져가는데 무게는 제가 알기로는 약 60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건은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고 이런 여행용 수건이 여러 번 나눠서 몸을 닦아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바디타올이라고 엄청나게 큰 제품을 가져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었어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머리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몸 닦을 때 이제 크게 닦는 거에 익숙하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큰 수건
마찬가지로 무거워요. 그리고 그런 수건 부피도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부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걷다 보면 주말을 대비해서 식량을 들고 가야 될 일도 생겨요. 가방의 부피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게 가방 부피예요. 저는 그런 바디타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여러 번 나눠서 닦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훨씬 더 부피를 덜 차지할 거예요. 가방 방수 커버입니다. 마찬가지로 C2썸의 제품이고요. 방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우산으로 커버되지 않는 가방 전체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어서 챙겨갈 거예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휴대용 신발 건조기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제품인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이런 걸 대체 왜 챙겨야 되지? 방금 전까지 경량화 부피 얘기했던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작년에 이런 거를 누군가 추천하는 거 봤다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작년에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거를 들고 다니는 분과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몇 번 빌려서 봤는데 정말 이거만한 템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이름 팔아서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매우 애정하는 템이에요. 순례길 가면은 빨래를 해서 옷을 말려야 되는데 그 날씨에 따라서 옷이 바로바로 안 마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기 때 갔잖아요. 양말을 2개를 빨았는데 잘 마르지도 않고 결국에는 잘 때 그걸 신어서 내 체온으로 말리고 자야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양말에서 냄새나고 자야 되는데 축축한 양말 신어가지고 감기 걸릴 뻔하고 정말 좋지 않았는데 이거 순례길 갔다 오자마자 사서 다른 여행 갈 때도 잘 쓰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 챙기시면은 양말 바로바로 말릴 수 있고요. 물웅덩이 들어갔다 비가 왔다 그래서 신발 젖은 거 남들 다 라디에이터 옆에 말릴 때 자리 없을 때 신문지 넣어가지고 말렸는데도 그 다음날은 안 말릴 때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넣으면 신발 다음날 되면 완전 새 것처럼 바싹 말라있어요. 무게 한 270g 정도 되지만 이거 충분히 가져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 무게를 줄이시더라도 이거는 정말 추천해요. 이거 덕분에 속옷을 덜 챙길 수 있었고요.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물웅덩이에 발이 빠지게 되더라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얘는 가져가서 저도 쓰고 다른 분들 필요하다면 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상비약 파스류랑 여기 아까 비방에 정형외과에서 받은 근육 이완제 들어있습니다. 상비약은 많이 챙길 필요 전혀 없어요. 필요한 상비약 현지에서 다 사실 수 있고요.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정말 매일매일 쓰더라도 5일에서 7일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해요. 현지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설사약 살 수 있고요. 소화제 살 수 있고요. 파스 살 수 있어요. 정말 초반에 급하게 필요한 용도 반창고 몇 개랑 이런 상비약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약 절대 많이 챙길 필요 없어요.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권 지갑인데 이건 제가 평소에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4년 5년 썼나? 이렇게 돼 있고 신분증과 현금 넣어 다닐 수 있고요. 안쪽에 여권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권과 돈은 어차피 중요하잖아요. 내 몸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권 따로 지갑 따로 들고 다니다 보면 둘 중 하나에 내가 정신 팔린 사이 잃어버릴 가능성 높습니다. 저 작년에 여행 다녔을 때도 알베리게에서 누가 돈이 든 지갑 훔쳐갔었어요. 이런 여권형 지갑 역시 마찬가지로 C2썸이 제품인데 하나에 들고 다녀서 항상 내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내 옷 안에 넣고 있어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권 지갑 하나로 만드셔서 그냥 내가 항상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편해요. 자, 그리고 물통. 물통은 이건 제가 센장에서 샀었던 날진 물통인데 물통 1리터 든든하지만 실제로 물통을 다 마시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반드시 500ml로만 챙기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에 따르면 500ml 이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급수대가 나오면 거기서 물을 최대한 많이 마셔두고 그 다음에 500ml 채워서 정말 급할 때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2번 다녀온 사람의 경험담이지만 여러분들의 맞는 물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슬리퍼 챙겨갑니다. 작년에는 무게를 줄이고자 아쿠아 슈즈를 챙겨갔는데 정말 멍청했던 게 아쿠아 슈즈라고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그리고 밑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막상 도착한 마을에서 걸어 다니려면 발바닥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 아시죠? 군용 슬리퍼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밑창도 두꺼워서 이거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벼워요. 아쿠아 슈즈보다 가볍습니다. 작년에 제가 생각 잘못했어요. 슬리퍼, 군용 슬리퍼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크록스 가져가시는 분도 봤는데 크록스는 무겁습니다. 쿠팡에서 사서 평소에 쓰던 거 이미 산지 한
2년 넘었는데 얘로 챙겨갑니다. 신발, 이거는 제가 한번 산티아고를 완주를 했던 신발인데 놀랍게도 밑창이 다른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대체 무슨 마법인지 모르겠는데 밑창이 멀쩡해서 이거 그대로 신고 갑니다. 800km 좀 안 되게 걸었던 신발이죠. 아마 그거 걸으면 그때는 내구성이 닿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머렐 제품이고 발바닥이 아프긴 했지만 그거는 이 신발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가방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 신발 이번에 신고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신고 갑니다. 이 신발 하나로 1600km를 걷는 거죠. 충전기 겸 보조 배터리, 이거는 한국에 나와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앵커에서 나온 해외 전용 제품인데 이렇게 고무줄로 한국형 어댑터 칭칭 동염에서 가져갑니다. 이전 버전 산티아고를 가져가서 그때도 잘 썼습니다. 이번에 이거 딱 가져가면 핸드폰 충전하고 카메라 충전하고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얘로 챙겨갑니다. 얘네들을 다 싸서 가방 하나에 몰아넣게 되면은 약 4.5kg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가벼운 구성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산티아고 가는데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산책하듯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무게예요.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자, 유튜버 분들 있다면 제가 어떤 제품을 챙겨가는지 그리고 무게가 얼마나 느는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프로2 클립 챙겨가서 가방에 매달아 놓고 걷다가 필요할 때 빼서 촬영하고 다시 꽂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작은 삼각대 가져갑니다. 50g 밖에 안 해요.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작년에 촬영할 때 이렇게 클립으로 촬영할 때 아래서 위로 촬영하다 보니 화각도 너무 많이 제한이 되고 좀 얼굴도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삼각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를 확보해서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50g 밖에 안 하지만 하중을 300g까지 건질 수가 있어서 제가 가진 이 카메라나 또는 아이폰 거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삼각대로 챙깁니다.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챙겨가고요.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기까지 챙겨갑니다. 그리고 영상을 백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 SSD 4TB짜리 가져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챙겨갑니다. 아이패드랑 키보드 이렇게 챙겨갈 건데 이 구성이 1kg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영상 만들 거 아니면 절대 챙겨가지 마세요. 그냥 취미로 챙겨가시는 분들도 꽤 봤어요. 슬랙길에서. 아이패드 여러분 이걸로 일하시는 거 아니면 절대 챙겨가지 마세요. 저도 정말 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는 제가 해보니 아이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이패드 챙겨갑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건강을 희생해서 눈물을 머금고 들고 가는 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챙기지 마세요. 알았죠? 이렇게 챙기시면 가방 4kg대 나옵니다 하는 건 절대 거짓은 아니에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챙기는 순간 5kg 넘어갑니다. 약 5kg 중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찍는다 하더라도 편집을 현지에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 아이패드 챙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챙기신다면 4kg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짐을 챙겨가는지 더 중요하겐 왜 그렇게 챙겨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제가 했던 실수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건 넣어야지가 아니라 이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문형으로 끝나는 순간 그 물건은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빼세요. 그거 빼고 가볍게 가져가시고요. 내가 정말 걸었는데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 나 이거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 하는 거 현지에서 반드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런 보온 장비를 빼고 가진 않으실 거잖아요. 헤어 드라이기 가져오신 분 봤고요. 고데기 가져오신 분 봤고요. 저는 베개도 가져갔고요. 운동하겠다고 운동용 밴드까지 가져간 사람입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짐 싸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보이는 짐들로 잘 챙겨서 세 번째 산티아고 길 다시 한 번 더 재밌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는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